먼저 부등식에 대해서 잠깐 복습해 봅시다.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등호를 사용한 식이다. 부등호. 부등호가 몇 개 있어?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내가 여기에다가 그냥 요렇게 뭔가 대상은 있어야 될 테니까 요렇게 내가 대상을 붙여볼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각각을 말로 한번 표현해볼까? 얘는 A는 B보다 크다. 이고 초과라는 표현을 쓰죠. 얘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잠깐 봐봐. 크거나 같다. 어차피 크다 아니면 같다 아니면 작다였겠지. 누구랑 비교를 하더라도. 근데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뭐는 아니었다는 거야. 작다는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더 빠르겠지.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 대신 어떤 표현도 쓰냐면 작지는 않아. 그래서 작지 않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우리가 그걸 가슴속으로는 크거나 같다고 라고 얘기해주면 돼. 근데 같을 이자를 써서 우리는 여기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상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잠깐 다시 한번 봐보자고.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 거야. A가 B보다 뭐라고? 작다라고. 작다는 우리는 미만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작다나 같다를 포함한 거니까 너는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해? 크지 않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얘네들 이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등호를 사용한 식은 부등식이니까 부등호가 있으면 그냥 부등식이겠거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부등식에도 다음처럼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그렇다면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야. 알겠지? 잠깐 봐봐.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고. 3은 2보다 크다가 맞지? 맞아? 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3에다가 똑같이 1씩 더해볼게. 어때 크기가? 3 플러스 1 계속 큰 거 맞아? 네. 맞니? 따라서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부등식으로 같다.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야. 지금 하는 거 잘 들어야 돼. 그냥 당연한 거네 라고 생각만 해도 돼. 근데 딴 생각만 하지 마. 너무 쉽다고 딴 생각만 하지 마. 3하고 2가 있는데 이번에 똑같이 1씩 뺐어. 어때? 얘는 2가 됐고 얘는 1이 됐지. 네. 여전히 커. 따라서 두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3에다가 곱하기 1을 했어. 곱하기 1? 아니야. 뭔가 특수해 보이니까. 곱하기 5를 했어. 2에다가 곱하기 5를 했어. 얘는 10이고 얘는 15지. 어때?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세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아. 나눠볼까? 3에다가 2가 있어야 돼. 똑같이 내가 나누기 2씩 해볼게. 2분의 3 얼마야? 1.5쯤 될 거고 얘도 1이요. 그러니까 여전히네. 네 번째, 양변에 같은 수로. 근데 물론 0이 아니어야 되겠지?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가 중요한 거야.
3하고 2가 있는데 내가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5를 같은 수로 똑같이 곱했어. 여기 얼마야? 이쪽 얼마야? 이쪽 마이너스 15. 이쪽 얼마야? 마이너스 10. 부도 방향이 어때? 바뀌었지? 바뀌었어. 다시 3에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눴어. 2에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눴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5. 얘는 마이너스 1.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어. 부동이 바뀌었어. 바뀔 때도 있네. 따라서 구분을 줘야 되겠다. 아, 양변에 같은 음수를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럼 위에 것도 이제 좀 조절해 주셔야 되겠네. 양변에 음수가 아닌 같은 수.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다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뀐다. 포인트는 얘기했지. 따라서 문제 출제하실 때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서 하실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등식의 풀이인 거야. 초딩 때는 이렇게 썼다고. 예를 들어서 봐봐. 2x 더하기 3이 5보다 크다. 이것을 만족하는 x 값이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초딩 때 생각해봐. 초딩 때 우리 이런 거 풀었었어. 물론 이때는 막 2 곱하기 별 더하기 3 이렇게 했겠지. x 얼마 있어? 초딩 때라면 우리가 초딩을 한번 돌아가 보는 거야. 귀엽게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 5보다 크다. 맞아? 아니지. 초딩 때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났었다고. 초딩 때 이런 거 안 했어? 했지? x가 얼마? 귀엽게 해야지. x는 2 3 4 막 이렇게 했었다고. 그 당시에 막 여기서 막 2요 3요 4요 막 이렇게 했었다고. 그때 어렸을 때 했을 때는.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조그맣게 뭐라고 돼 있었을 거냐면 여기에 자연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근데 우린 지금은 자연수만 다루지가 않을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치?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하면 아니 1.1 넣어봐도 되는데요? 그럼 1.1 진짜 넣어볼까? 1.1 넣으면 얼마야? 2.2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5.2가 5보다 크다. 너 만족하는 거 맞잖아. 네. 그치? 따라서 얘를 이렇게 자연수만 특정 숫자를 집어넣어서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이런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x에 대한 값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x는 누구보다는 커야 됩니다. 누구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이상입니다. 누구보다 이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부등식을 풀 때 마찬가지 x는이 됐을 테니까 x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얼마씩? 3씩을 뺄 거야. 그렇다면 얘는 2x가 됐겠지? 얘는 5 빼기 3이니까 2가 됐겠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부등호 방향은 언제 바뀐다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뀐다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지금은 더하기 빼기잖아. 음수를 더하든 빼든 안 바뀐다고. 따라서 그대로. 다시 이제 2만 사라지면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2를 나눌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됐을 거야? x가 됐을 거고 얘는 뭐가 됐을 거야? 1이 됐을 거야.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왜? 양수로 양수를 나눴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가 바로 이제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누구야? 어떤 애들이냐? 라고 본다면 2요, 3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x는 1보다 크면 다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해되니? 괜찮아? 그렇다면 봐봐. 이것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요거 중간 과정은 이제 이렇게 됐어.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와. 이놈을 풀었더니 x는 a보다 크다 라고 한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여라. 얘도요. 그렇다면 나는 얘는 이렇게 풀었지. 문제에 주어진 애는 얘지. 그렇다면 a는 무조건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2 들어가면 안 돼? 3 들어가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하나의 부등식의 해는 only one이야. only one. 알겠지?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a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 1이라고 얘기하셔야 된다. 알겠지? 다시 얘기해. 이것을 풀었더니 x는 a보다 크다라고 했던 것은 부등식의 해인 거야. 알겠니? 따라서 x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은 내가 푼 x가 1보다 크다와 완전히 똑같아져야 된다고. 따라서 a 값 1이 맞는 거라고. 괜히 쓰잘데기 없이 x가 2보다 크다라고 해도 다 성립하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물론 x가 2보다 커도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거 맞지. 뭐 2.1을 넣든 뭐 5를 넣든 x가 2보다 큰 애들 성립시키는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얘를 풀었을 때 얘의 해가 얘란 얘기라고. 따라서 2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 부등식의 해는 only one x는 1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 해가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분명히 얘기했다. 좀 이따 문제 풀 때 확실하게 해야 돼. 알겠지? 우선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이 다야.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문제로는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괜찮아? 화이팅 합시다. 넘어가시죠. 이제부터 봅시다. 이제 화면 보세요. 이제 즐겨. 엔조이 타임이야. 부등식을 사용해서 대수관계를 나타냈다. 좌변, 우변, 양변 있는 거 다 알 수 있으실 거고. 괜찮니? 그 다음에 부등식의 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다. 괜찮아? 그리고 이런 경우들 잘 봐봐. x는 2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보다 큰데 그놈의 그 x가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렇다면 얘를 봐봐봐. 얘는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지. x는 2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수직선상에 표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표현할 거야. 2보다 크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것과 구분 짓기 위해서 x가 2보다 큰 애들은 여기 이렇게 뚫어 놓을 거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여기 이렇게 색칠을 칠해 놓을 거야. 그럼 지금 여기는 뚫려야 돼? 아니면 색깔을 칠해야 돼? 지금은 2보다 크다니까 여기에 뚫려 있어야 되는 거지. 맞니? 여기가 뚫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봐봐. 그래서 2보다 크다야 이렇게 표현할 거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이죠. 괜찮아? 그렇다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디야? 여기가 됐겠지. 그렇다면 요 x에 대한 범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2보다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인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 x는 2보다 큰데 3보다 작거나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 그래서 x에 대한 범위를 나타낼 때는 가능하면 작은 수를 왼쪽에다 두고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한 답안이 되겠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걸 또 하는데 저는 찡긋한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줘. 맞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등식 잠깐 봅시다. 부등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데 물론 특정 값을 대입해도 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수없이 많은 값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x의 범위로 부등식의 해를 나타낼 거라고. 알겠죠?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에 부등식 어떤 성질인지 다시 한번 봐봅시다.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바뀌지 않아.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 그 다음에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고. 따라서 언제만 보는 거야? 음수일 때만. 알겠지? 괜찮아?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아? 양변을 곱하거나 나눌 때 말이야. 곱하거나 나눌 때 양수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안 바뀌어. 음수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 뭔가 빠졌다는 느낌 있잖아. 그럼 0에 관련된 의미가 없네. 0이 그래서 있어. 부등식은 0을 곱하시면 안 돼. 나누는 건 더더욱 안 되고 2가 3보다 작은데 0을 곱하잖아? 그러면 부등호가 사라져버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의 성질에서는 0이라는 것에 대해서 곱하거나 나누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다. 알겠죠? 넘어가십시다요.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봅시다. 다음 중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골라달래. 부등식이어야 된다고. 부등식은 뭘 사용했다고? 부등호를 사용했다고. 부등호 사용한 것만 다 찾으면 되는 거야? 부등호 사용한 거 뭐 있어? 2사요. 2번이랑 4번이랑. 그치? 2번, 4번이 부등호 방향 사용한 거야. 부등호를 사용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중요하라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잠깐 봐봅시다. 봐봐. 요렇게 좀 확대 좀 해서 봅시다. x의 3배 5를 더한 수래. x의 3배 5를 더한 숫자는 는이잖아. 그치? 7보다 크다. 얘가 주인공이야. 이놈이 7보다 크다.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다시. x에서 4를 뺀 수. x에서 4를 뺀 수가 얘지? 네. 거기에 2배를 한 게 17보다는 크지가 않대. 크지 않으면 그럼 뭐야? 이하죠.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작거나 같다. 괜찮아? 다시 한 자루에 600원. 한 자루에 600원 하는 연필 X자루래. 그렇다면 한 자루에 600원 하는데 연필 X개를 샀어. 얼마일까? 연필 값은? 600. 한 자루를 사면 600원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600. 두 자루 사면 600 곱하기 2. 세 자루 사면 600 곱하기 3이었을 거 아니야. X자루 사면 600 곱하기 X. 600 곱하기 X가 됐을 거야. 그 값은 5,000원에 어떻게 된다고? 미만이라고. 문장을 등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놈이야. 지금 뭐 활용이고 나발이고 그걸 떠나서 문장을 우리는 식 또는 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모두 수와 기호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해. 닭 X마리가 있고 개 Y마리가 있는데 전체 다리수는 닭다리 몇 개 있어? 2개요. 그러니까 EX. 닭다리는 2개씩 있는 거야. 뭐 날개도 다리 아니니까 이러면 혼난다. 다리 2개야. 따라서 몇 개 있어? 2 곱하기 X. 개는 다리가 몇 개 있어? 개는 4개요. 다리가 4개 있다. 맞아? 따라서 얘는
4y가 있을 거고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55보다 많다니까 55. 크다인 거지. 맞니? 다시 시속 5km로 X시간 걸은 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거속시 쓰시면 된다고. 그냥 이걸로 밀어붙이시면 돼. 물론 원리로 계산해도 되지. 얘는 1시간에 5km를 간다라는 뜻인 거니까 X시간이면 5 곱하기 X였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거리를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겠네요. 따라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바로 거리니까 거리는 20km. 단위 잘 보시고요. 20km 똑같죠? 이상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 네.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죠. 그 다음에 이거에 해가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인데, 지금처럼 하나씩 대입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냥 우리가 어차피 1차 분식 푸는 거 아까 잠깐 봤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방정식 푸는 것과 동일해. 방정식 푸는 것과 동일한데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뭐라고? 부등식에서에 대한 차이.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나 부등식을 푸는 것이나 다 똑같아. 왜냐면 등식의 성질도 봐봐.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호는 계속 성립한다. 더하거나 빼도 등호 성립한다. 다 똑같잖아. 거의 똑같잖아. 그치? 따라서 1차 부등식을 푸는 것과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거의 똑같아. 딱 하나 차이가 있어. 시우야, 뭐가 차이가 있어? 부등호의 방향. 부등호의 방향은 언제 바뀌어?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그것만 신경 쓰는 거야. 이항하는 것도 성립해. 다 성립하는 게 음수를 내가 곱하고 있나? 음수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돼요. 알겠죠? 한번 풀어봅시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이항하는 거야. 이사가는 것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다라는 거니까 여기다 똑같이 더하기 x를 했다는 의미인 거야. 그치? 따라서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알겠죠? 해봅시다. 이사가시고 나면 7 남았을 거고 요 놈은 2x 플러스 x고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3x가 됐고 얘는 뭐가 된 거야? 7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줘. 따라서 x는 어떻게 돼?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주는 거야. 각각 3분의 7 대략 얼마쯤이야? 3분의 7은 대략 얘 대분수로 바꿔봐. 초딩 때 했었잖아. 얘 대분수로 바꾸면 2와 3분의 1 이렇게 됐었지? 따라서 2보다 조금 큰 놈들을 찾아달라는 거야. 야, 너 탈락. 2보다 조금 커야 된다고.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이렇게. 하나씩 대입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넘어가십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등식의 양변에 뭔 짓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 다시 말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B가 큰 거지. B가 큰 거야. 부등식의 양변에 어떤 짓을 해도 웬만하면 안 바뀌어. 다만 바뀔 때가 있어. 언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다만 같은 짓을 했을 때야. 같은 짓을 했을 때. 막 여기에다가 A하고 B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더하거나 빼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더하기 1하고 여기는 더하기 10을 했을 때도 성립합니까? 이건 모르는 거지. 이건 모르는 거야. 역전 됐을지 안 됐을지 우리는 몰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어디야?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짓을 했을 때. 그때만 생각하는 거야. 언제 변하는지 언제 변하지 않는지. 알겠지?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 딱 하나의 경우에 변하게 된다고. 지원아, 언제 변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 언제라 그랬었어? 부등식의 양변에 그냥 같은 수는 아니었을 텐데. 부등호의 방향은 언제 바뀌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했을 때. 부등식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눌 때. 음수로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 부동 방향이 바뀌어. 알겠죠? 봅시다. 1번은 B쪽이 큰 거 맞아? 그래야지. 2를 더한 거니까. 2번은 같은 짓 한 거 보이지? 네. 근데 지금 음수를 어떻게 했어? 곱했지.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어야 돼. 너도 오케이고 너도 오케이야. 얘부터 한번 해보자. 등식의 양변에 2씩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3을 뺀 거야. 그 어디에도 음수를 곱했다 나눴다 얘기 없지? 당연히 B쪽이 클 거야. 여기도 봐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A가 B보다 작았었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자마자 또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자마자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양쪽에 똑같이 더하기 1을 이렇게 붙여준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 맞는 말이겠네. 그 다음에 얘도 잠깐 봐봐. A가 B보다 작았었다고. 그런데 마이너스를 입힌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그리고 여기다 똑같이 6씩을 더해서 6-A와 6-B를 만들었는데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이제는 바뀐 상태에서는 안 바뀌겠죠.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틀렸네. 괜찮아? 넘어가 봅시다. 봐봐.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원래 당신이 지금 봐봐.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거야. A랑 B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3을 붙여주고 2를 더해줬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해되니? 따라서 원래 모습은 A가 큰 걸까? B가 큰 걸까? 원래는 B가 커요. 마이너스 3을 곱했더니 A가 커진 거야. B보다. 그렇다면 얘는 원래 모습은 A와 B를 비교해보면 B가 더 컸겠죠. 이해돼? 거기다 좀 적어놔. 당신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군요. A쪽이 컸던 이유는 마이너스 3을 곱했기 때문이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B가 더 큰 쪽이야. 봐봐. 1번 봐봐. 어디 쪽이 크다고? B가 더 커요. B쪽! B쪽이 클 거야. B쪽. 지금은 요걸 기준으로 봐야 돼. 얘를 기준으로 봐야 돼. 얘가 아니라 이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 내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이제 보지 말라고. 이걸 보면서 하는 거야. B쪽이 커. B쪽이 큰 놈이야. B쪽이 컸는데 지금 4를 곱하고 3을 뺐다고. 그냥 양수 B쪽이야 A쪽이야? 그러면 얘기하자. B쪽 A쪽. B쪽이요. B쪽이야. B쪽이 큰 거야. 다시 여기도 봐봐. 지금 B쪽이 더 커. 그런데 마이너스 7을 곱하고 5를 더한 거야. 다시 저런 모양새가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모양새는 A가 B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마이너스 7을 곱하고 부동 방향이 이때 바뀌겠네.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5씩 더해준 거야. 5씩 더해준 거야. 따라서 5-7A, 5-7B인데 5를 더한 상태는 바뀐 상태에서 더 이상 변하지가 않겠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A쪽이라고. A쪽이 커지는 거야. 다시 봐봐.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지. 요거 몰랐어. 이거 머릿속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B쪽이 커. 5-7A와 5-7B야. 어느 쪽이 더 커? A쪽이야? B쪽이야? A요. A쪽이 된다고. 마이너스 7이 곱해졌으니까 A쪽이 더 커져야 된다고. 이거 많이 헷갈려 한다. 잘 보셔야 돼. 다시. 지금은 B쪽이 큰 상태에서 시작할 거야. B쪽이 큰 상태에서 지금은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5로 나누었고 그리고 2분의 1로 더한 상태인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A쪽이 커? B쪽이 커? A요. A쪽이 큰 거죠. 역전을 당해야 된다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다들? 다시 넘어가 봅시다. 좀 이따 한번 직접 보자.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인형놀이 시작할 거야. 잘 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야. 여기 A라는 인형이 있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치장을 해줄 거야. 이 A라는 얼굴에다가 3도 곱해줄 거고 그 다음에 7을 빼줄 거야.
알겠지? 근데 뭐부터 할 거냐면 이 얼굴에 가까운 애부터 먼저 시작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부터 계산할 거라고. 마이너스 7이 아니라 3부터 먼저 시작할 거야. 알겠죠? 몸에 가까운 애 것부터. 그래서 먼저 3배씩 해봅시다. 3배. 그러면 3a가 됐을 거고 3배 했으면 마이너스 3. 3배 했으면 9요. 9.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안 바뀌어. 부동의 방향은 안 바뀌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뭐 할 거야? 7을 뺄 거야? 3a 마이너스 7, 9 빼기 7. 마이너스 3 빼기 7. 알겠지? 양변이 지금 같은 짓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야 돼. 부동의 방향은 안 바뀝니다. 따라서 3a 마이너스 7의 범위는 2보다는 작을 거고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겠습니다. 얘가 최종 답안이 되겠네요. 하나씩 더 해봅시다. 다시 이번엔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가 3까지일 때 알겠지? 요 놈을 만들어줄 거야. 1부터 치장해줘야 돼? 마이너스 2부터 치장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 얼굴에 가까운 것부터 먼저 시작할 거라고. 따라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를 곱했어. 마이너스 6일 거고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2가 됐을 거야. 부도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어야 알겠지. 바뀌어야 될 거야. 알겠지? 근데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아까 봤듯이 작은 숫자가 왼쪽에 놓는 게 좀 더 예쁘니까 살짝 쿵 바꿔줍시다. 이렇게. 이건 방향만 바꾼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동의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식 전체의 방향을 바꿔준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똑같이 1씩 더해주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얘는 3이요. 3이 됐을 거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됐을 거고 부동의 방향은 안 안 바뀌겠지. 이렇게 되겠네. 얘가 바로 최종 답안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냥 봐봐. 집중해야 돼. 지금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워져. 이젠 반대로 가보자. 봐봐. 요 놈일 때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하는 것도 이제 해봐야 돼. 외출이 끝나셨어. 그렇다면 이제 귀걸이도 풀고 그 다음에 화장도 지우고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잠깐 봐봐. 여기서 이제 A만 남길 거야. 알겠죠? 그럼 반대로 먼저 지워놔야 되겠지? 아까 전에 맨 처음에는 A에 가까운 것부터 먼저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씩 벗겨내갈 때는 뭐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할 거야. 따라서 빼기 7부터 먼저 없앨 거다. 그럼 빼기 7을 없앨 거니까 양변에 똑같이 얼마씩? 플러스 7. 7씩 더해줄 거라고. 또는 똑같이 여기에 마이너스 7이 1로도 2항 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따라서 식은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3a가 됐을 거고 2 더하기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더하기 7.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빨간색 안 적어도 이렇게 식 변환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식 정리해보자. 그럼 여기 2 더하기 7이니까 뭐가 된 거야? 9요. 9. 마이너스 10 더하기 7이니까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리고 똑같아. 우리 방정식 풀 때도 여기에다 이렇게 3으로 나눴었지. 네. 그치? 3이라는 화장을 지우려면 똑같이 이렇게 3으로 나눠줄 거야. A가 됐을 거고 3이 됐을 거고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부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따라서 A에 대한 범위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애야.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다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마찬가지 외출에서 돌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클렌징을 해줍시다. 먼저 마이너스 2부터 없애야 돼? 1부터 없애야 돼? 1부터. 우리는 A만 남길 거야. 마이너스 2부터 없애? 1부터 없애? 1이요. 1부터 없애야 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네. 1부터 없애야 돼. 똑같이 2항 시켜줍시다.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적을게. 마이너스 2에다가 3 빼기 1, 마이너스 5 빼기 1. 괜찮아? 네. 그리고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2항만 한 거니까 부동의 방향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a가 어떻게 됐다고? 3 빼기 1 얼마? 그러니까 2. 2요. 여긴 얼마? 마이너스 6이요. 마이너스 6.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줄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얘는 뭐만 남어? A라는 이제 쌩얼만 남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얘는 얼마야? 3이요. 부도 방향은? 바뀌어요. 바뀌어야지. 왜? 마이너스 2 음수를 나눴으니까. 그치? 근데
좀 보기 안 좋네. 따라서 a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괜찮아.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학생들이 많이 쓰는 첫 번째 고비를 우리는 넘어간 거야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오면 거의 안 틀려. 너희들 봤다시피. 근데 지금처럼 화장했다가 지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 많이 헷갈려 하니까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된다. 봅시다. 좀 이따 좀 못 걸고 1차 부등식에 관련돼서 잠깐 보시면 1차 부등식은 최고차가 1차식이야. 그냥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 부등식인데 최고차가 1차식이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1차식인 척 하는 애들은 1차 부등식이 아니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어떻게 풉니까? 뭘 어떻게 풀어? 아까 우리가 봤잖아.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는 방법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야. 거기다 좀 별표 좀 쳐놓고 잘 봐봐. x가 a보다 크다. 여긴 애들이 모두 다 x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보다 x가 더 큰 거니까 얘는 x가 a보다 크다 이런 의미라고. 요 색칠한 부분이 다 x라고. 알겠지? 그래서 x란 놈은 a보다 작다 이렇게. 알겠죠? 헷갈리시면 다시 여기 놈들이 모두 다 x라고 x는 a보다 크다인데 여기 검은색 채워져 있는 거 보이죠? 경호 붙겠죠? 여기가 다 x라고 여기 있는 애들이. 따라서 x는 a보다 작다인데 경호 또 붙는다. 괜찮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다음 주 1차 부등식인 거 기억 1차 부등식이니? 기억 1차 부등식이야? 플러스 3을 하면 x가 남아있냐를 보는 거야. x 있지? 네. 맞아? 부등호지? 오케이. 너 1차 부등식. 디귿은? 아니야. 왜? 사이스가 소거돼서 사라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얘만 남아. 참이고 거짓이고 떠나서 너는 1차 부등식이 아니야. 얘는 몇 차 부등식일 것 같아? 2차 부등식.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 그때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신나게 배우실 겁니다. 얘는 1차 부등식이야? 잠깐만. x지, x. 응. 여기는 1차 부등식 맞아? 네. 맞아. 1차 부등식 맞아. 괜찮아? 내가 지금 좀 빠르게 하고 있어.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사실. 아까 전에 틀릴 만한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저랑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몸으로 하면서 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은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틀리는 과정 속에서 저와 이제 아름다운 욕을 나누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죠.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다고? 똑같아.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는데 지금 이것은 이 항인 거지. 이 항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적지 말고 안 바뀌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등호의 방향의 위치는 그대로 이쪽에 맞춰가면서 좌변, 우변을 구분져 가면서 식을 적으시라고. 알겠지? 한번 봅시다. 좌변의 원래 주인 5x가 됐을 거고 x 넘어와 빼기 x가 됐을 거고 원래 11이 있을 거고 빼기 9가 넘어가시면 플러스 9가 됐을 거고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었겠지. 이 항할 때는 안 바뀐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얼마야? 4x 여기는 20 똑같이 이제 4로 나눴어. x가 남겠지.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의 풀이의 목표니까 얼마야? 4분의 20이면 5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양수로 나눴으니까. 따라서 얘가 해인 거야. 하나만 하고 쉴 거야. 하나만 더 하고 쉴 거야. 집중해봐. 하나만 더 하고 쉴 거야. 집중해. 얘도 마찬가지.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붙이는 이 항이라는 과정을 거칠 거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이 새끼는 7 이 새끼는 마이너스 1 부등호가 있는 위치는 가능하면 다 고정시키자고. 봐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2x 얼마야? 마이너스 2x 7 빼기 1은 7 빼기 1 6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방금 계산만 했는데 뭐가 바뀌어? 그치?
그 다음에 얼마로 나눠? x의 개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얘는 x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3만 남겠지? 그 다음은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면 오른손 들고 안 바뀌면 왼손 들고. 너 지금 너무 졸린 것 같아. 하나, 부동호의 방향은? 저 바뀌면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자 그냥. 그래. 그러면 바뀌면 손을 들자. 바뀌면 손을 들고 안 바뀌면 손을 안 드는 거야. 알겠지?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알는 거 맞죠?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얘가 최종 답안이 되겠죠. 그런데 근데 봐봐. 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여러분들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 같은 중학교 때가 있었다고. 저도 피부가 탱탱하고 뭐 세상의 어려움, 두려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해맑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뭐 저희 때는 이제 학원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봐주고 막 그랬었는데 부등식을 하는데 자꾸만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을 안 바꿔서 계속 혼나. 그래서 나의 생각은 뭐였었냐면 자꾸만 맞아.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돼.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돼.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상 문제 풀 때 그만 까먹어. 그래서 저의 편법은 뭐였었냐면 그럼 음수를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여도 좋은데 음수가 생기는 그 상황을 봤더니 지금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 4x가 있고 마이너스 2x가 있지. 그치? 근데 여기 뜬 놈이 얘가 마이너스 2x가 더 큰 놈이잖아? 그치? 큰 놈이 이항을 하니까 저 놈이 생기더라고. 큰 놈이 이항을 하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은 뭐였었냐면 야 아무래도 만약에 대장이 있고 그 당시에는 병장 같은 거 모르니까 대장 있고 쫄따구가 있으면 누군가 불러. 그럼 쫄따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난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2x가 있고 마이너스 4x가 있어. 문자끼리 모으래. 그렇다면 얘가 좀 더 큰 수고 얘 좀 작은 숫자니까 작은 숫자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숫자 나라가 문자의 나라가 무조건 좌변, 숫자의 나라가 뭐 우변 이렇게 고정시키지 말고 그냥 작은 놈이 움직여.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4x가 되고 빼기 2x가 됐을 것이며 1 빼기 7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4x 빼기 2x는 얼마야? 2x.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렇게 하고 나니까 x의 개수가 항상 양수만 나와. 그래서 내가 실수할 일이 좀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난 어렸을 때 이런 편법을 썼었어.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너희들의 판단이야. 그래서 2로 나누어 2로 나눴어?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해가 되는 거죠. 어차피 동일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가 나 자꾸만 음수로 나누는데 부등호방이 안 바뀌어서 계속 틀려. 이런 친구들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해. 작은 놈이 개수가 작은 놈이 움직인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들 많이 합니다. 네, 엄청 중요한 놈들 이제 시작할 거니까 좀만 쉬었다 다시 하죠. 시작해 봅시다. 이제 복잡한 부등식이야. 근데 방정식과 똑같다고. 불러봐. 에브리바레. 5x 마이너스 5 2x 플러스 13.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문자 나라 숫자 나라 바꿉시다. 넘어와. 마이너스 2x 13이었는데 넘어와. 플러스 5.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 3x가 있을 거고 18이고 여기 얼마야?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똑같이 3으로 나눠 x는 6.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제가 지금 요렇게 물론 예쁘지는 않지만 요렇게 맞춰서 적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뭐 옆에 있는 것도 잘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 봅시다. 곱하기 얼마씩 해볼까요? 개수가 10이요. 소수니까 10씩 곱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옮겨 그래야지 안 헷갈려. 3x 플러스 10. 얘는 12x 빼기 8. 마찬가지 문자는 문자 나라, 숫자는 숫자 나라.
원래 있던 주인 3x고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12x. 원래 있던 주인 마이너스 8이고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10. 부동 방향은 안 바뀌어. 이항할 때는 안 바뀐다고. 계산해봐봐. 얘 얼마? 마이너스 9x. 얘 얼마? 마이너스 18. 부동 방향은 당연히 안 바뀌어. 계산했는데 왜 바뀌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x가 됐을 거고 얼마야? 2. 부동 방향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뀌면 손들라니까요. 네. 알겠죠? 괜찮아?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주십시오. 나머지 것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얼마씩 곱해? 14요. 2와 7의 최종 배수인 똑같이 14씩을 곱할 거야.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야. 여기 봐봐. 약분했다잉. 근데 여기다 7 있는데 여기 또 7x 더하기 3 이러시면 안 된다. x 플러스 3 전체 7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럼 얘 계산하시면 얼마야? 2x고 얘는 왜 4만 있어? 14씩 곱했는데. 그러면 그쵸? 따라서 얼마야? 빼기 1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부동 방향이 당연히 안 바뀔 것이고 7x 플러스 21이고 2x 빼기 14였을 거고 2사 합시다. 7x고 얼마야? 마이너스 2x. 원래 있던 주인 마이너스 14인데 마이너스 21. 그렇다면 5x 미안해. 잠깐만 여기서 부동방향 안 바뀌어야죠. 5x고 얘 얼마야? 저거는 마이너스 35. 부동방향은 안 바뀌어. 다시 5로 나누어 x는 마이너스 7. 부동방향은 안 바뀌어. 얘가 최종 답안이 되겠다. 괜찮아. 숫자도 예쁘고 얼마나 쉬워. 넘어갑시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의 가장 키포인트야. 잘 봐.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이거야. A가 양수야 음수야? 아니 그냥 이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A라고 적었어. A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숫자가 아닌데 양수 음수가 어딨어. 그쵸?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쵸? 대신 A라는 값에다가 생명을 주는 거야. 야 너는 오란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양수가 되는 거고 아니야 너는 마이너스 2야 라고 하게 되면 음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A 자체는 부호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에 정말 이건 서술형 같은 데에 나와 AX가 A가 있는데 얘를 풀어라 라고 나온다면 많은 친구들이 오답을 이렇게 적는다고. A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A의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양수니까요.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 아니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고. A의 생명을 주지 않는 한. 따라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A로 나누는 것까지 맞지. A로 나누는 것까지는 맞는데 A가 양수라면 X는 1보다 클 것이고 A가 음수면요 1이 X보다 더 커요. X가 남을 거고 1이 있을 텐데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고. 이해되니? 더 정확하게 하자면 A가 0일 때는요 A가 0이라면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까지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놈을 풀어라 단 A는 0이 아니야 라는 단서를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럼 이제 요 해는 사라지고 답은 이렇게 깔끔하게 두 줄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학생들이 처음 접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친절하시게 A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죠. 1번부터 풀어봅시다. 1번을 보시면 이걸 풀어달랍니다. AX 마이너스 A 먼저 이항시키시고 괜찮아? 요거 이항시킨 거야. 그 다음은 A로 나눴어. 그러면 얘는 X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1로 나누는데 잠깐 봐봐. 이쪽 넘어올 때 A로 나누었다. 네. A가 뭐래? 양수래. 양수로 나누었다는 거지. 따라서 부동호의 방향은 안 바뀐다고.
따라서 이거에 대한 해는 바로 얘야.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다시 개념 잘 잡아야 돼. 이제서부터가 포인트야. 지금서부터 시작이라고. 봐봐. 2번 문제야. 2번 마찬가지야. AX고 5 더하기 3 이항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이제 A로 나눌 거야. A로 나누면 X고 A분의 8인데 내가 방금 뭘로 나눴다고? A로 나누었다고. 근데 A의 부호가 뭐야? 음수라고. 그럼 얘는 음수로 나누었다는 거지? 부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A분의 8보다 크다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여러분들 꼭 많이 좀 풀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도 별표 좀 쳐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잠깐 보시죠. 널 풀으라고? 풀게. 5x가 있고 넘어오시면 빼기 2x가 있고 1이 있고 넘어오시면 플러스 a가 있고 그치? 부동의 방향은 이항만 있는데 왜 바뀌어? 그치? 안 바뀔 거야.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3x 얘는 뭐 a 플러스 1이 됐겠죠? 그치? 계산했는데 당연히 안 바뀌겠지. 그 다음은 똑같이 3으로 나눴겠지? 따라서 x는 뭐가 된 거야? 3분의 a 플러스 1이 됐을 것이고 부동의 방향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따라서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한 해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등식의 해는 only 1이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얘로 푼 부등식은 only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모가 풀든 엄마가 풀든 삼촌이 풀든지 간에 해는 only 하나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3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삼촌이 쓰셨으면 그 값은 바로 3과 같은 값이라고. 그러니까 A는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a 플러스 1은 얼마야? 9가 됐을 거고 a 값은 8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다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까지 이렇게 잘 푼다? 그 다음에 답적을 하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부등식 풀고 있었지? 맞아. 이렇게 적어. 미친 거 아니야?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 갑자기 막 등호 붙고 부등호 붙고 이런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랑 얘랑은 그냥 같은 거야. 지금 누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삼촌이 푼 부등식의 해나 내가 푼 부등식의 해나 서로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제대로 풀었으면 완전히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어야 된다. 알겠지? 여러분들 좀 이따 한번 해보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같은 문제인데 두 부등식의 해가 똑같아. 얘 풀어보자. 얘는 뭐니? 4x고 빨리 풀어볼 거야. 마이너스를 넘어오면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괜찮아?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는 거죠. 괜찮아? 풀어봅시다. a 마이너스 6x고 2고 마이너스 2x고 부도 방향은 안 바뀌었을 거야. 그 다음은 요번에 이렇게 해볼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넘겨봅시다.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부도 방향 당연히 안 바뀌었겠지? 6x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겼을 거야. 괜찮아?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4x가 됐을 거고 a 마이너스 2고 똑같이 4로 나누어 주시면 x는 4분의 a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당연히 양수를 나눴으니까 부도 방향 안 바뀌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거랑 이렇게 풀었는데 얘랑 서로 어떻다고? 같아요. 같다라고. 그래. 해가 같대. 따라서 얘는 같은 범위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 4분의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a 마이너스는 얼마야? 마이너스 8. 결국 a 값이 얼마야? 네, 여기다 플러스 2까지 해주시면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a 값이 되겠습니다. 괜찮니? 네. 8번에다 별표 좀 쳐놔.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제 저랑 이제 수업하는 오늘이 마지막 문제인데 얘만 이해하시면 오늘 밥값은 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몇 개 좀 더 볼 거야. 알겠죠? 이거 푼 다음에 유사 문제 푸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봐봐. 먼저 미지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자연수 또는 정수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잘 봐. 먼저 정상적으로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아, 그냥 풀면 되겠지 뭐. 그냥 풀어봐. 그냥 풀어보자고. 그냥 이렇게 됐을 거고. EX가 됐을 거고. 따라서 X가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자연수 X가 3개일 때, 아, 이게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 뭐 이런 말이 주어져 있네. 거기다가 적어놔야 돼. 이런 문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직선을 활용하는 거야. 거기다 적어놔. 수직선을 활용해야 된다. 띵띵. 수직선을 활용해야 된다. 수직선을 활용하는 문제다.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야 돼. 안 그려도 풀 수 있어요. 평상시에 안 그리고 풀어서 10개 중에 8개 맞더라도 그 2개 때문에 우리는 학교 시험에서 틀릴 수가 있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보통 그런 말 하잖아. 그 부등식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슈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데 뭐 문방구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거. 이거 뭐에 써먹어요? 이러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모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좀 너무 물질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정작 막 교재 풀 때는 너무 잘해. 또 수업 풀 때도 수업에서 문제 할 때도 너무 잘해. 그런데 정작 시험장 가서 망해.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라고. 알겠지? 네. 봅시다. 문제는 이거야. 이제 여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야. 요 범위에 해당되는 게 자연수 x가 3개라고. 그럼 수직선상을 활용한다 했어. 수직선. 봐봐. 0, 1, 2, 3, 4, 5 이렇게 있어. 이 새끼는 뭔데? 얘는 누군가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2분의 a가 됐을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 그치? 요쪽 방향으로 나가는 애들인 거잖아. 그치? 요쪽 방향으로 나가는 애들이야. 그러면 요 놈이 자연수가 3개를 가지려면 잘 봐야 돼. 잘 봐야 된다. 대략적인 범위를 구할 거야. 그래서 요 출발점 있지? 이 출발점을 내가 여기 가운데다 껴놓을 거야. 요렇게. 알겠지? 이렇게 껴놓으면 지금 자연수 몇 개 있어? 요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없어. 다시 여기다 끼워놨어. 내가 지금 가운데다 끼고 있는 거 눈에 보이죠? 가운데 1과 2 사이에 내가 요 점을 두고 있는 거야. 자연수 몇 개 있어?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자연수 몇 개짜리 원해? 3개짜리 원해. 여기는 2개 있어요. 2개 있어. 여기는 3개. 오, 3개 됐다. 여기는 4개요. 4개. 아니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야? 딱 여기야. 따라서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결정해. 알겠지? 순서 잘 봐. 수직선을 활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 그 대략적인 범위가 지금 어디야? 3과 4 사이에 있는 거야. 요 출발점이. 요 점이 2분의 A라고 얘기했었지? 이 2분의 A가 3과 4 사이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선행할 때도 다 해.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고 또 2학년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제서부터 결정해야 될 건 이거야. 잘 봐야 된다. 2분의 A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지 자연수 X가 3개가 된다는 것은 초딩들도 안다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뭐만 이제 결정하시면 되냐면 등호의 여부야. 알겠지? 등호.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붙는다면 등호 여부는 얘로 보는 게 아니야. 얘는 대략적인 범위를 구했으면 얘는 됐어. 끝. 2분의 A가 3이라면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거라고. 요 자리가 지금 2분의 A인데 요 자리에 만약에 3이 들어간다면 2분의 A가 3인 걸 보는 거니까 요것만 따로 봐야 돼. 2분의 A가 3이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연수 몇 개 있어? 3개요. 3개 맞지? 우리가 원하는 3개가 맞아. 따라서 너는 등호 붙는 거 오케이. 여기에 4가 붙는다면 4에 등호가 붙는다면 여기에 지금 2분의 A가 있었는데 2분의 A가 만약에 4라면 을 묻고 있는 거야. 여기가 4라면 그럼 몇 개 있어? 4개가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 등호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따라서 2분의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해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A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야. 괜찮아? 따라서 A는 2씩 곱해주시면 6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 곱해주시면 8이 됨으로써 A의 범위는 얘가 정답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니? 네. 네. 우선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밑에 나와 있는 유제들 있습니다. 유제들. 확인 문제들. 확인 문제들을 거꾸로 풀어나가도록 하죠. 거꾸로 풀어나가서 검사를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 힘껏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채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틀리면 뿅망치 한 대씩입니다. 네? 시작하시죠.